안녕하세요. 와, 어제보다 목소리가 더 나쁘군요. 네. 오늘도 부산에서 선거 유세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오늘은 제가 창원 쪽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다시 기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PK 지역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PK 지역입니다. 특히 오거돈 시장과 네, 여보세요? 지금 마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 이어서 이제 호남 민심이 오른다라고 어제도 제가 들었던 듯해요. 국민의힘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호남에 대한 저희의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동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영남에 대해 공약했던 그것에 대비되는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조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동 중이라서 전화가 중간에 잠깐 끊기는 듯합니다. 네, 안 후보가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선거운동 잠정 중단하고 완주도 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도 사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보좌관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그 사고에 있어서 그 선거 캠프에서 선거 중에 그런 동지들이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좀 침체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국민당 측에 저희도 애도를 표하고요. 어제 우리 윤석열 후보도 장례식장을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애도를 표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빨리 국민의당이 수습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제 윤석열 후보가 빈소를 찾아서 안 후보와 독대를 했습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하셨지만 25분이라는 시간에 단순한 대화만 나눴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우리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조문을 위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내용을 거기에 상의하는 것조차 좀 예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조문을 제외한 딱히 정치적인 의제에 대한 것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좀 대표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 지났다, 아니다, 아직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아직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저희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의사를 밝혔고 저희 당내에도 다른 의견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좀 이제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통큰 단일화라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단일화는 여전히 가능하게 열려 있는 걸까요? 저는 계속 지적하지만 이 단일화라는 용어가 경쟁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단일화라는 것이 이제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당에서 무슨 무엇을 제시하고 공동정부를 하고 이럴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결단에 따른 사퇴나 이후의 지지선언 이 정도만 저희가 언급하지 따로 저희가 어떤 협상이라는 걸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제 안 후보가 기권을 할 경우라고 들리는데 다음 로드맵을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안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대본부에서는 금시초문이다라는 반응도 보였고요. 그렇지만 안 후보 기권 후 로드맵이라는 그 사안에 대한 논의 유효하게 좀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 정권 교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지금 시점에 먼저 언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후보가 언급하기 전에 그런 것을 앞장서 언급하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예우라는 것, 그런데 총리나 장관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은 그 예우와는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정치를 하는 분들,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주자급 인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누굴 보장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정권 교체의 대의에 동참하시는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 그 부분만 고민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자의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안 대표에게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멋지게 보인다라는 부분이 아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예우의 핵심일 듯한데 그런 예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지금 뭐 국민의당이 안타까운 일을 지금 겪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듣겠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오늘 오후 공개 회동 갖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 전 의원과 원팀 확정 지으면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선대위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유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선주자급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를 맡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지금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안정감을 더해준다는 의미 이 정도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도 뭐 빠르지 않다는 평가도 있지만 왜 오늘 이렇게 좀 본격 회동을 갖게 된 걸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자꾸 그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가지고 아전인수적인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네.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 대의에 동참하겠다고 그 당시에 패배 뒤에 수락할 때도 11월 당일에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어제 선거 유세장에서도 정권 교체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이 어쩌면 이게 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현 정부에서 그 대통령께서 그런 강한 반응을 보이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도 강한 반감을 느끼고 또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결집할 수도 있겠지만은 선거 기간에는 청와대가 뭐 이런 선거에 대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강하게 시작했지만은 청와대는 선거 기간 중에는 뭐 최대한 좀 이렇게 이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했으면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을 낸 데 이어 어제 광주 유세장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얘기와 좀 통하는데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적폐 수사라는 용어와 정치 보복 사이라는 용어 사이에 이 가림을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무술인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띄우고 그걸 바탕으로 전국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수사라는 단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그런 어떤 복수, 정치적 복수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복수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정치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좀 무소부의 권력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권 초에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에게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 가지고 매우 강한 수사를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짜 만약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초반부터 잘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네, 대선에 끼워든 좀 낯선 키워드가 있습니다. 신천지 무속 키워드인데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신천지 개입에 대해 이제 경선 직후 알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 대표님은 당시 대표였고 당원 통계 확인해 보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경선 후보와 당 대표의 말씀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아직도 궁금해합니다.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선거에 지고 나면은 보통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가지고 주변에서 보고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 대표님도 좀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당대표로서는 당원 통계나 이런 것을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보면은 어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 가입에 있어서 특이한 어떤 현상이라든지 편중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홍준표 대표께 저희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연일 구판, 연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판을 벌인 무속인이 김건희 씨의 전시에서 축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추가 의혹이 재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리할 필요는 없을까요? 정리 이전에 김의겸 의원이 최근에 합당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강한 표의식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무속인이 뭐냐 하는 논란 자체가 이미 이재명 선대위 소속 인사가 우리 윤석열 후보 지푸라기 인형 만들어 놓고 오사를씩 진행한다 그러고 이럴 때부터 많은 대중은 그런 게 선을 넘은 어떤 무속이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기서 무속 논란 들이밀어 가지고 이득 받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해 마이클 잭슨으로 비유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 이경 대변인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여성에 대해서 뭐 여성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고 그런 것으로 조롱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저는 민주당 선대위가 지금 좀 이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보다는 뭐 주술, 뭐 무속, 그다음에 무슨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정치만 휘황하고 있거든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이 이준석 후보님이란다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고민정 의원이 반려동물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홍보를 했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님이 동물을 선거운동의 도구로 쓰지 않는 게 동물권의 기본이다라고 이제 SNS에서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셉질이란 표현까지 쓰셨는데 민주당의 선거 전략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도 좀 연동될 텐데 컨셉질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하는 선거운동 보면은 반려동물 사진을 찍어 올린 다음에 강아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물권이라는 거, 동물 본인들이 뭐 반려동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동물권의 기본이라는 것이 동물들의 의사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은 동물의 이용을 절대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물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게 없으면은 동물들을 참칭해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동원할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선거법에서도 동물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의 선거 홍보물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전 동물권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학습을 좀 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갑자기 숙제도 좀 여러 가지로 패러디도 되고 있는데 이 대표님이 동물권 숙제를 내자 고민정 의원은 성상납 의혹을 숙제로 맞받아쳤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고민정 의원이 어떤 유튜브 채널을 잘 보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제발 선거 과정에서 이성을 찾아야 되고요. 고민정 의원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에 대한 막무가내식 공격으로 저희 선거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일이 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 큰 역할 해주시는 건 고맙지만은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서관 윤 후보의 메시지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권에서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단문 메시지 공약이 나온 게 이런 배경과 연관된 거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어쨌든 잘못이고 또 의혹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수사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범죄를 여성가족부나 이런 것들과 엮어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일에 연루됐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범죄를 선거행선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 단문 메시지 공약이 워낙에 또 굉장히 여파도 컸었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약간 특정한 단어 저는 좀 수정을 해서 어떻게라고 말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약간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배제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좀 문제 의식이 있으실 듯해요, 대표님도. 선대위라는 걸 선대본부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부적절 표현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선까지 딱 20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 남아있는 비단 주머니가 있을까요? 선거 과정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비단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의미하는데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셨던 비단 주머니 중에 대표님 말씀이니까 가장 좀 효과적이었다. 이게 좀 가장 주력했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효과적보다는 꼭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호남에 보낸 230만 장의 편지였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호남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로서 앞으로도 그런 기획들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동 중이라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또 양해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